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100세 시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3명 중 1명꼴로 이 병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글쎄요. 암 아닌가요? 맞아요. 암인데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얘기할 이 암은요. 우리나라가 발병률이 세계 1위라고 그러고요. 암 자체도 점점 발병률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네? 발병률 1위라니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떤 병이 좀 궁금해져요. 근데 이 병은요, 초기 발견을 못하면 뒤에 가면 이렇게 증상이 나타났을 때쯤 되면 이거 어떻게 손 쓰기도 힘들고 이렇다는 건데요. 네. 누가 걸리는지 그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오늘 확실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행복한 아침은 건강한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네, VCR 보셨다시피 예전에는 암하면 정말 멀게만 느껴지던 병이었는데 최근에는 주변에 암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주변에 뭐 있잖아요. 네. 저도 위 때문에 아주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장미아 씨는 어때요? 주변에 좀 있어요? 아유, 주변에 얼마 전에 만나보니 암. 자꾸 암. 그래서 왜 자꾸 암 거리냐니까 미국 2주 놀러 갔다 가고 자꾸 암. 그래가지고 정말. 이런 농담이. 아니 실제로 암 발병률이 점점 늘고 있고. 아니 근데 너무 많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는 별로 놀랍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그냥 웬만한 암은 야 그건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저 부인할 수 없게 사망률 1위가 암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얘기할 이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세계 1위까지 간 거고, 네. 사망률이 또 이 암이 또 3위까지 가고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주실 한동아 한방내과 전문의 그리고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뭔지 알고 가야죠. 네, 제가 지금 그렇죠. 자꾸 1위다, 뭐 그러니까. 사망률이 3위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암일까요? 제 생각에는 폐암이 아닐까 싶어요. 제 주변에도 폐암이 걸리신 분이 있었고 가장 좀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암이 폐암이 아닐까 싶어요. 하긴 뭐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그렇죠. 네. 또 어떤 암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는 또 간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예전에 술 많이 먹고 그죠? 뭐 간경화가 또 간암으로 발전된 것도 제가 몇 분을 만났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또 맵고 짜게 먹으니까 그렇죠. 위암에 대한 걱정도 있는 거죠. 간, 위.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암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우리 예인 씨가 얘기했던 폐암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헝가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의외로 순위권 안에 들지 않았고요. 작년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2018년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폐암에 걸린 환자 수가 56.7명이나 됐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미세먼지의 위험이 나타난 지 최근밖에 안 돼서 그런지 순위권 25위 내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헝가리 저쪽이 공기가 안 좋은가? 그러게. 다음으로 우리 장미연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간암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 1위인 나라가 무려 93.7명이나 걸려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몽골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 나라는 왠지 편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B형 간염에 걸린 이제 보균자 수가 꽤 많았기 때문에 간암 순위가 비교적 높은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1위까지는 아니고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17.3명 정도로 12위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의외로 2위는 이집트라고 해요. 인구 10만 명당 32.2명.
정도로 꽤나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한 4배, 5배 이상 많은 나라들이 앞에 있는 거죠. 아, 가남은 몽골이구나. 왜 그럴까? 이게 아직도 이게 돌려먹고 그러지 않나, 거기가? 그러니까 비형 간염이 이제 최대로 간암의 가장 큰 위험 인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바이러스성 감염이 좀 많이 번지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순위가 높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재용 아나운서께서 얘기하셨던 위암. 위암은 우리나라가 발생 1위가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가 위암 발생률도 높고요. 그것 때문에 수술 성적도 굉장히 좋아서 해외에서도 위암 수술 받으러 우리나라로 많이 오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위암 말고도 우리나라가 또 세계 1위인 게 있어요. 또 있어요? 아까 계속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던 이제 2012년도부터 한동안 내내 우리나라가 계속 전 세계 184개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이 있는데요. 바로 대장암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 오늘 주제가 대장암인가요? 사실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암보다 저희가 더 오늘 문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최근 10년 동안 급격하게 발생률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위암에 비해서도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정말 순위 안에 들고 싶지 않은 건데 순위 안에 들어버렸어요. 두 개나 이렇게 딱딱 붙어 있는데 근데 사실은 뭐 위암이나 간암이나 폐암은 좀 어색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익숙해요, 굉장히 우리한테. 근데 대장암은 최근에 들어 이렇게 자꾸 얘기가 들고 또 자꾸 이렇게 늘어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을까요? 뭐 이제 시기의 문제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또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의 장의 길이와 서양인의 장의 길이가 다르다는 거였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채식을 굉장히 많이 했죠. 이제 한국인들과 동양인들은 곡물이나 채소를 많이 먹다 보니까 주식이 밥이니까 우리가 장의 길이가 길어지는 쪽으로 진화를 합니다. 마치 이제 사자와 소를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사자는 육식을 하는 동물인데 장이 되게 짧아요. 근데 소는 대세김질까지 해야 되는 위가 4개나 되고 이유는 그들이 먹는 이제 먹이인 풀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길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긴 장으로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문제가 음식이 장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고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노폐물이나 독소물질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이제 고기를 이제 그런 상태에서 고기를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데 모든 고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로 적색육이나 가공육이 문제가 되니까 고기를 너무 멀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채소 먹던 사람들인데 이게 이제 고기를 요즘에 육류 섭취가 늘어나고 또 패스트푸드 같은 거 뭐 급하게 그 안에도 패티 다 들어있고 이런 거고. 근데 또 이제 그 한 가지가 암에 걸리는 사람은 누구냐. 그렇죠. 이거거든요. 똑같이 먹어도. 이게 식습관도 얘기하고 지금 한동환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리고 가족력도 얘기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서 비교적 그런 가족력이나 내지는 위험인자들이 잘 밝혀져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 3가지 퀴즈를 내드릴 건데요. 내가 해당될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집중해서 퀴즈 출발합니다. 퀴즈 보여주시죠.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45세 때 땡땡땡인 남성 대장암 조심해야 한다. 과연 뭘까요? 맞춰보시죠. 45세 때도 말술을 먹는 남성. 술을 많이 먹는 남성. 45세 때도 고기를 매일 먹는 남성.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주로 먹는 거 위주로 하셨는데 장미아 씨는요? 45세 때 아내를 멀리하는 남성. 대장암에 걸릴 확률 높다. 이거 아닐까요? 이거 새로운 학설인데. 새로운 학설이니까. 그러다 정답이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요. 알 것 같은데. 그래요? 뜨끔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각가지 의견이 난무한 가운데 정답 공개합니다. 봐요. 45세 때. 앞머리 벗겨진 남성. 대장암 조심해야 합니다. 야, 이거 뭐야. 45세 때 앞머리 벗겨지는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인데. 그러니까. 대장암까지
이거 뜻밖인데요? 저거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렇죠. 좀 엉뚱해 보일 수 있긴 한데 되게 흥미로운 주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이 연구를 이제 진행한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누군데요? 미스 코리아 출신인데 하버드로 진학을 해서 굉장히 화제를 받았던 금나나 씨의 연구 논문이거든요. 네. 대머리의 형태와 그러니까 탈모의 형태인 거죠. 탈모의 형태와 대장암 간의 상관관계를 밝혔는데요. 45세 때의 남성의 머리, 두피 상태를 본 거죠. 그러니까 대조군은 정상, 탈모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고요. 이외에 앞머리만 탈모가 진행되신 분, 그다음에 앞머리와 정수리의 경도의 탈모가 진행되신 분, 그리고 앞머리 탈모와 정수리의 중등도의 탈모가 진행되신 분, 마지막으로는 훨씬 더 심한 탈모가 진행되신 분. 대조군 대비 4가지 군으로 나눠서 탈모와 대장암 간의 상관관계를 봤는데요. 16년에서 한 17년 정도 쭉 그 데이터를 모아봤대요. 그렇게 됐더니 대장암 같은 경우는 15.6년 동안 쭉 이렇게 대장암 발생 비율을 비교를 해봤을 때 탈모가 없는 정상인에 비해서 앞머리 탈모만 진행되신 분이 대장암 발생 위험이 무려 1.29배. 더 높았고요. 그리고 앞머리 탈모와 경도의 정수리 탈모가 같이 진행되신 분들은 조금 더 높았어요. 1.31배 더 대장암 발생률이 높았고요. 사실 대장암 같은 경우는 발생 비율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으니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대장 내시경 하면 용종 많이 발견하잖아요. 이 중에 선종성 용종 같은 경우는 암의 전 단계이거든요. 이 선종성 용종이 발견되는 확률도 17년 동안 1.19배 정도 앞머리 탈모가 진행되신 분들이 더 많았다고 하니까 의외로 탈모와 대장암이 좀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밝히신 거죠. 그렇군요. 모발. 머리 없는 것도 괴로워. 글쎄 말이에요. 이게 무슨 암까지 얘기하니. 불편해. 네. 아니 이거는 정말 모발. 탈모가 진행된 많은 남성들한테 이거 아주 이게 뭐야? 깜짝 놀랄 일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 카메라 선생님들만 보고 있었잖아. 누가 모발. 한 분이 눈에 자꾸 보여요. 같이 검사해요. 이 정도면 다 준수한 거예요, 지금. 그렇긴 한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아직은 이런 식의 연구 논문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김나나 씨의 논문이 첫 번째로 나온 논문이거든요. 후속 연구들도 비슷한 패턴의 결과들을 보이는지를 조금 더 봐야지 공신력을 가질 수 있겠죠. 아니 이거는 정말 아주 뜻밖의 퀴즈 정답을. 그렇죠. 네. 이거 아닌데. 아내를 멀리하는 그거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퀴즈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보여주시죠. 네, 올해 땡땡땡땡한 여성 대장암 조심해야 한다. 이번에는 여성입니다. 이건 내가 알지. 뭐예요? 올해 화장하는 여성. 그럼 저는 벌써 걸려야 되는데. 개인적인 취미를 얘기하지 말고 취향을 얘기하지 말고 대장암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올해 볼일 보는 여성. 이런 거 대장암인가? 그러면 올해 뭘 먹는 여성 아니야? 올해. 아니야. 근데 먹는 거는 오래 먹는 게 낫다 그러죠. 그렇죠. 먹고 뭐 화장실 가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처음대로 갈게요. 네. 화장으로? 올해 화장하는. 너무 본인 취향을 우려하니까. 올해 볼일 보는 여성. 화장하는 여성과 볼일 보는 여성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네, 올해 텔레비전 보는 여성 대장암 조심해야 합니다. 네, 주변에 정말 많거든요. 어떻게 안 해, 저것도 또. 지금도 보고 계시는데 오늘 짧게 보시고요. 네, 텔레비전을 어떻게 주로 보시나요? 주로 그냥 이렇게 앉아서 보거나 누워서 보거나.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보잖아요. 그런데 장시간 동안 앉아서 TV를 시청하는 게 결장암이나 직장암과 같은 대장암 발병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장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보는 여성,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서 앉아 있는 여성 오랫동안 여러 군을 이제 비교 조사해봤더니 오랫동안 앉아서 활동량이 적은 여성이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서 활동량이 많은 여성에 비해서 대장암 발병 비율이 무려 41%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이건 중요한 건 이제 TV 시청의 문제라기보다는 활동량이 적은 게 문제인데 그렇죠. TV 시청 자체가 활동량을 줄이기 때문에 TV 시청이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장시간 텔레비전을 이제 보는 자체가 치매를 일으킨다는 원인도 있어요. 치매까지. 이 역시 텔레비전이 원인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움직이지 않는 활동량
저하가 원인이 되신 거죠. 그러면 텔레비전 보면서라도 조금 이렇게 스트레칭이라도 하면서 그렇죠. 보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그렇죠? 그게 훨씬 낫겠네.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도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될 것 같은. 애들한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물 좀 가져와라 하지 말고 직접 내가 가져다가. 떠다 먹는. 그렇죠. 근데 행복한 아침 같이 이렇게 정보를 주는 프로그램은 그때는 좀 집중하고 보세요. 그래야 됩니다. 네. 근데 끄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성만 그래요? 남성은요?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린 논문은 이제 남성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나오는데 그래요? 제가 희한하네. 드릴 논문은 남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논문이 그렇겠죠. 있겠죠. 성인 남성 50만 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더니 많이 됐네. 하루에 4시간 이상 장시간 TV를 보는 남성의 경우에는 대장암 발병률이 35%가 높더라. 여성에게도 약간 높았는데 남성은 훨씬 높았는데요. 이상하게 왜 이러지라고 이제 들여다봤더니 남성들은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음주, 흡연, 패스트푸드, 뭘 먹어? 정크푸드를 먹는 것이 또 원인이더라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TV 시청 자체보다는 활동량 저하와 시기의 문제가 대장암 발병 원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꾸준하게 운동을 해라. 그러네. 이런 얘기네요. 그죠? 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이제 크게 봐서 TV라고 했지만 컴퓨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요즘 이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도 문제가 되는 게 이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 문제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무직 직원들도 문제네. 계속 계속 앉아있잖아. 왔다 갔다 좀 해야 되겠네. 또 왔다 갔다 하면 산만하다고 그러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냐고. 우리 아이들도 맨날 앉아서 공부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의자가 없는 스탠딩 테이블도 있습니다. 맞아요. 스탠딩 책상. 서서 근무하는 사무실도 그렇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스탠딩 테이블도 있어서 서서 공부하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앉아있는 병폐도 없어지니까. 그래서 근데 뭔가 계속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너무 서 있든지 너무 앉아 있든지. 사실 한 40분이나 50분 정도 집중을 하면 10분 정도는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가장 좋죠. 계속 오래 앉아있지 말고 오래 앉아 계시게 된다면 꼭 10분 정도는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퀴즈 바로 나갑니다. 마지막 퀴즈 보여주시죠. 자, 땡땡 보는 사람 대장암 조심해야 한다. 뭐 지금까지는 먹는 얘기 했고요. 화장실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보기만 해도 조심해야 된다고 해요. 뭘까요? 정답. 보는 뭐야? 남의 여자 훔쳐보는. 아니 이거야말로 그거 아닌가? 남의 여자 훔쳐보는. 오래 볼일 보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보는 게 뭐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볼일 보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야, 남의 여자. 아니, 왜 자꾸 이쪽으로 가요? 이웃집 여자. 아니, 오늘 필이 그러네요. 약간. 대장암하고 남의 여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아니, 항상 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두 분 싸우지 마시고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 정답 보여주시죠. 자, 남의 여자. 네. 먹방 보는 사람 대장암 조심해야 한다예요. 이건 또 뭐예요? 저는 먹방 좀 자주 보는데 좀 일부러 보거든요. 먹방 보면 배고픔도 좀 덜해지는 것 같고. 저도 희한하다. 먹방이요? 왜? 요즘 먹방이 대세죠. 근데 단순히 예인 씨처럼 먹방을 보는 거에서만 그치면 문제될 게 없는데요. 사실은 먹방을 보고 난 이후에도 잠재의식 속에 식욕이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게 문제죠. 먹방 보면 왠지 든든해지는 것 같고 저 대신 먹는 것 같아서 저는 자주 보는데. 나는 먹방 보면 허기지던데. 그래요? 먹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꼭 다짐하잖아. 내일은 저거 먹어야지. 이번 주말엔 저거 꼭 먹으러 가볼 거야.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건가요? 네, 세 분이 지금 먹방의 위험성을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먹방을 보게 되는 순간에는 맛있다, 나 대신 먹어주니까 하고 대리만족을 하고 참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그냥 딱 참아지는 게 아니고 내 잠재의식 속에서는 계속 먹고 싶다, 이걸 다음날 먹어야지, 최근에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꼭 가야지. 네, 그래서 결국 사실 먹방을 딱 보고 나면 며칠 뒤에 음식점을 찾아가거나 마트를 갈 때 내가 봤던 먹방 재료들을 찾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문제는 이 먹방의 습관을 따라하게 되는 게 먹방이 사실은 굉장히 고열량의 고지방식이 내지는 인스턴트 식품들을 먹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적인 1인분만 먹지 않잖아요. 굉장히 과식을 하면서 아주 많은 양을 먹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대장에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인 게 이런 고지방식이 같은 경우는 대장의 상피세포에 손상을
손상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높고요. 또 과식을 한다거나 내지는 불규칙하게 식사량을 조절하지 못하고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이런 걸 반복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경우에도 역시 대장암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먹방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보지는 마시고요. 가끔씩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퀴즈로 풀어본 3가지 그 네. 대장암 발생 원인. 네. 한 가지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나머지 2가지는 생활 습관을 좀 고치면 할 수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대장암 말이에요. 발병 위험도 요즘에 점점 늘고 있고. 근데 증상이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걷잡을 수 없다. 늦은 거죠. 이미 늦은 거죠. 그게 무섭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대장암을 침묵의 암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 대장이 굉장히 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의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기도 하고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암의 크기가 크지 않으니까 다른 곳에 있는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증상들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1기에 좀 비교적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나 내시경적 치료로 간단하게 완치가 가능한데 이미 증상이 나타난 후에 3, 4기 정도 뒤에 발견을 하게 되면 완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사망률이 좀 높습니다. 네. 우리가 뭐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내가 침묵한다. 그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오늘 뭔가 왜 이렇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왜 저렇게 조용할지. 예. 근데 이 대장암도 아내 침묵도 조기 발견이 안 되더라고. 우리가 사는 커져. 우리가 사는 게 힘들지. 근데 대장암도 침묵하지만 얘가 뭔가 이렇게 자꾸 풍겨오는 그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초기 증상 같은 게. 그죠? 아무래도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네. 있기는 하죠. 네. 이제 특히나 대장암이 좀 장의 하부 쪽에 하부 네. 쪽에서 생겼다라고 할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증상 캐치가 가능한데요. 대변이 이전에 비해 갑자기 가늘어졌다라거나 내지는 뒤무직이라고 하는데 네. 배변을 보고 난 후에도 시원하지가 않고 계속 느낌이 불편하신 거예요. 아하. 아니면 혈변이 좀 묻어 나온다거나 네. 복부를 만졌을 때 이물질 덩어리가 갑자기 이제 지속적으로 만져지는 경우 네.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전과 같은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데도 네. 체중이 갑자기 감소하는 경우. 네, 체중이 빠지고 갑자기 좀 많이 피로를 느끼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한 번쯤 네. 대장암을 의심을 해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올해부터는 국가 암검진 사업에서 대장암이 추가적으로 무료로 이제 시범 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7월부터는 기존에는 대장암 검진을 할 때 대변을 이용해서 하는 분별 자멸 검사를 했다고 하면 올해 7월부터는 1차 검사로 대장 내시경을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앞서서 저희가 앞에서 좀 설명드렸던 이런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시거나 식습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대장 검진 얘기할 때마다 늘 의사 선생님이나 관계자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마시는 것 좀 맛있게 줘. 아이고 그거 마시려면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아유, 민 선생님 맛있게 좀.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자, 저희가 네. 대장암에 도움이 되는 그 식품, 채소들. 네. 채소들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네. 대장암 발병률을 79%나 낮출 수 있는 네. 식품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오. 네. 오. 하나씩 좀 골라볼까요? 우리가 골라볼까요? 나 이 자신 있어. 어떤 거요? 정답. 뭐, 사과. 사과? 네. 뭐 사과 앞에다가 네. 본인 그래, 사진 제 하나. 사진을 놓고 네. 왜냐하면 이 사과를 먹으면서 네. 장한테 사과를 하는 거야. 정말 미안하다. 여태까지 되는 대로 주워 먹고 닥치는 대로 먹고 정말 오늘 너무 참- 미안하다 내가. 그래서 사과를 하면 지가 안 받아주겠어? 저는 또 사과를 하면 받겠지. 네. 왜? 저는 고구마. 아니에요? 고구마? 고구마? 왜요? 이거 고구마 식이섬유가 잘 풍부한 네. 우리 채소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과해야 된다니까. 고구마라니까. 고구마. 사과해야 돼. 저는 양배추. 양배추? 네, 양배추가 그 위장에 아니.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양배추는 위예요, 위. 그래서 약간 대장에도 지금은 대장 좋은 게 얘기하는 있지 거잖아요. 않을까요? 근데 사실 네, 보면 네. 다 좋을 것 같긴 해요. 오죽하면 사람을 만든 마늘도 있고, 그죠? 비슷한 양파도 있고 뭐 다 네. 좋긴 한데 그래도 사과해야 돼 우리 몸에. 사과해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해. 자, 네. 저희는 이렇게 골랐어요. 네. 그렇다면 정답이 있습니까? 제가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짜잔해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하나, 양파. 양파. 아 양파. 양파. 하나 더. 네.
짜잔.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마늘. 어머. 오, 다 틀렸네요. 우리 완전히 밥 사이로 맞가네요, 완전히. 실제로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기에는 7가지 이제 식품들은 모두 대장암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제 특히 양배추와 이렇게 브로콜리는요. 네. 십자화과 채소예요. 십자화, 꽃이 열십자, 십자가 모양으로 된 십자화인데 이건 대표적으로 이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화합물이 있어서 소화기암을 특별하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 대장에게 사과를 해야죠. 고구마 식이섬유 많죠. 네. 그리고 바나나까지 식이섬유가 많고 올리고당이 풍부해서 장내에 서식하는 정상 세균총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대장이 건강해지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도움이 되는 그 양파와 마늘이 도움이 되는 게 연구를 해봤어요. 이런 많은 이제 우리들이 먹는 채소나 과일들을 환자들에게 먹여봤더니 마늘과 양파를 가장 많이 먹었던 그룹이 마늘과 양파를 가장 적게 먹었던 그룹에 비해서 대장암 발병 비율이 79%나 낮아졌다는 연구가 그랬군요.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장암 검사 때 내시경 하다 보면 이제 용종들이 많이 발견되잖아요. 근데 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제 선종성 용종의 진행 또한 막아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확실히 좋긴 좋구나, 양파하고 마늘이. 네, 여러분들이 이제 좀 걱정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제 방금 이제 많이 드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드시다 보면 이제 방귀가 냄새가 고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죠. 고구마 먹어도 그런데 마늘과 양파를 먹게 되면 인돌과 황화수소라는 이제 가스들이 많이 생겨서 냄새가 고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감수하셔서 드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식품을 드시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양파나 마늘 썩는 냄새가 방귀에서 난다. 그 자체가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음식이 소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음식이 안에서 썩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대장암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그 대장암 환자들이 이제 배출하는 가스를 검사해봤더니 메탄티올이라는 가스가 많이 나오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메탄티올을 검출하는 키트까지 개발합니다. 그랬더니 대장암 환자는 정상인들에 비해서 메탄티올 가스가 10배 이상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특별하게 음식 때문에 그럴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고약한 방귀 냄새가 난다면 대장 건강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양파와 마늘. 양파와 마늘을 많이 먹되 방귀 조심. 양파와 마늘을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방귀가 독하다. 이러면 일단 검진을 한번 받아봐라. 이런 얘기. 지금 양파와 마늘 그리고 대장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식품을 알아봤는데 이것 말고 또 대장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식품이 또 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많이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뇌 건강에 좋다는 식품 호두.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이 뇌의 노화를 억제하고 기억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호두를 먹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구로구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A 행복한 아침에서 왔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대장 건강을 되찾았다는 손명숙 주부님입니다. 지금은 밝고 건강해 보이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원래 변비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변비가 좀 심해지더니 어느 날은 가끔씩 혈변도 한 번씩 넣게 되고 내 병원에서 대장 검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장 검사를 하니까 대장에 용종이 좀 큰 게 하나 있다고 그걸 제거하자고 그래서. 대장 용종이란 장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혹이 되어 돌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장암의 씨앗과 같은 겁니다. 지금 손명숙 주부의 대장 건강은 어떨까요? 몇 차례 용종 제거술을 받았던 것과 달리 지난달 검사에서는 용종 제거 없이 장이 깨끗하다는 결과를 들었다는데요. 어떤 것 때문에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 좋은 걸 많이 챙겨 먹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어디 있어요? 여기 여러 종류 있잖아요. 여러 종류 많이 챙겨 먹고 있어요. 꾸준히 챙겨 먹은 영양제가 손명숙 주부의 건강을 되찾은 비결이었던 걸까요? 예, 이런 것도 많이 좋지만 제가 요즘 꾸준히
많이 먹는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뭔데요? 영양제와 나란히 있는 건강 비법. 그것은 바로 호두입니다. 손명숙 주부는 대장 건강을 위해 1년 전부터 호두를 꾸준히 챙겨 먹고 있다는데요. TV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호두가 뇌에만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대장에도 좋다는 방송을 우연히 봤어요. 호두가 뇌가 아닌 대장 건강에도 정말 도움이 될까? 사실 확인을 위해 대장암 전문가를 찾아 직접 물어봤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walnut as a whole acts as a prebiotic, which simply means that positively or beneficially influencing the microbiome in causing the growth of probiotics or beneficial bacteria in the human gut after consumption of walnuts. 로젠버그 박사 연구팀은 호두 섭취량이 대장암과 체내 미생물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요. 호두를 섭취한 개체에서 종양의 개수와 크기가 크게 줄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호두가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줘 유해균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요. 호두의 효능은 그동안 여러 연구들을 통해 꾸준히 확인되어 왔습니다. 호두에는 많은 양의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뇌는 물론 대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호두를 얼마나 먹어야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I would strongly recommend that people consume anywhere from 8 to 15 pieces of walnut per day. 딱딱한 껍질 속에 숨겨진 영양 덩어리 호두. 오늘부터 호두 한 줌 챙겨 드셔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호두에 또 저런 효능이 있었네요. 그리고 앞서 사례자분 봤는데 지금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니까. 네. 근데 우리가 건강검진 하다 보면 대장 용종 발견됐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네. 제 주변에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잘못 관리하면 이게 암으로 발전되는 거죠? 네, 이제 아까 방금 사례자분 설명하면서도 용종을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요즘 보면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지시면서 용종을 발견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일반 성인의 30-40% 정도에서 용종이 발견이 되니까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모든 용종을 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용종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 떼서 조직 검사를 해보면 뭐 과형성 용종이나 콜레스테롤 용종 같은 양성 용종이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아주 일부에서 선종성 용종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대장암의 씨앗이 되는 전구병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혀 구별이 불가능한데 이 선종성 용종 같은 경우는 암의 전구병변인 만큼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1년에 한 1-2mm 정도씩 크게 커지는데 크기가 커지면 암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게 되면 대장암으로 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종을 발견하게 되면 뭐 사이즈가 작다고 그냥 두시지 마시고 반드시 떼서 조직 검사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 대장암을 이겨내는 힘 비법 중에 하나가 바로 호두였습니다. 근데 사실 호두는 뭐 뇌 건강, 치매에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대장암은 또 상당히 색다른 비법이었어요. 이제 어디 가다가 호두 과자는 여러 개를 먹어야 돼요. 그동안은 한 2-3천 원어치 먹었는데. 네, 5천 원 지르세요. 자, 그럼 저희가 이 호두를 포함해서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가지고 맛난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보은 요리 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호두가 들어있던가요? 있어요. 조금 들어있긴 미세하게 들어있던 것 같아요. 그거 휴게소에 따라 달라. 맞아요. 나 붕어빵에 붕어가 안 들어있어갖고 순간 헷갈렸네. 네. 제가 오늘은요 대장암에 좋은 식재료 중에서 이제 제가 호두를 좀 들고 나왔는데요. 네. 이 호두 가지고요 아주 구수한 황태채와 함께 호두 넣은 아주 맛있는 황태 호두죽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죽이군요. 기대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고소함이 확 나요.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지금 재료 보시면은요, 호두에다가 황태채, 그다음에 집에 있는 채소들, 뭐 애호박, 뭐 피망, 파프리카 있으시면 다 쓰셔도 되고요. 저는 특별히 당근하고 애호박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침에 먹는 힘찬 죽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쌀로 안 하고 밥으로 준비했어요. 훨씬 더 빨리 어머님들이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지요. 일단 제가 한번 호두부터 먼저 준비를 할까요? 지금 호두 보면 아까 지금 장미아 씨 이거 하나 드셨죠? 하나 먹었어요. 그렇죠. 고소하죠. 나가는 사이에. 고소하죠. 제가 보통 이제 호두를 요거를 냉동실 안에서 꺼내가지고요. 물에 살짝 한번 재빠르게 헹군 다음에 마른 팬에다가 좀 볶았어요. 그래서 물기를 좀 날리려면 한 3, 4분. 조금 너무 오래 볶으시면 안 되고요. 또 중약불로 약하게 해서 이렇게 은근하게 볶으면 냉동실 안에 있는 잡내가 스며든 호두에서 잡내는 완전히 빠지고요. 고소한 맛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두를 훨씬 더 맛있게 쓰실 수가 있어요. 요거 가지고 보통 이제 도마에다 놓고 이제 다지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장미아 씨 생각나세요? 잣 따진 거? 똑같이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좀 다져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튀지도 않고 어머님들이 또 이렇게 주방 어질러 놓는 것도 싫어하시잖아요. 그럼요. 어차피 내가 치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약간 굵게 이렇게 좀 다져 놓으시면 훨씬 더 호두가 쌀 아래, 그러니까 밥 알하고 같이 돌아다니지 않고 스며드니까 훨씬 더 고소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너무 커도 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썰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랑 같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바로 요 황태예요. 황태. 황태인데 우리가 보통 저는 이제 채를 준비를 했는데 불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안 불려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왜요? 황태를 불리면 구수한 맛이 좀 다 빠져서 오히려 고소한 맛이 좀 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난다 제가 생각이 나서요. 요건 그냥 물에 가볍게 한번 씻은 다음에 잘게 제가 좀 썰어놨어요. 그래서 이거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좀 우러나라고? 그렇죠. 그래서 요 호두는 제가 좀 듬뿍 넣을게요. 호두. 그냥 솥에다 넣어요? 네, 솥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얘는 볶은애잖아, 그죠? 그렇죠. 한번 볶아냈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고소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황태채 넣고요. 그냥 물에 씻기만 한 황태채를 넣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요. 바로 이 참기름이 있어요. 참기름을 이렇게 좀 둘러주세요. 그래서 달달달달 볶는구나. 오, 아시는데요? 참기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좀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구다녀. 왜 이렇게 볶냐면 아까 제가 황태를 불리지 않고 그냥 물에 한번 슬쩍 헹군 다음에 자르기만 했잖아요. 충분하게 그러니까 호두하고 황태가 좀 볶아져야 고소한 맛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먹었을 때 진짜 구수하다 요거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이렇게 참기름에 볶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밥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밥을 찬밥을 넣을까요? 따끈한 밥을 넣을까요? 찬밥. 땡. 그래요? 따끈한 밥을 넣어야 죽이 훨씬 더 잘 빨리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아침에 나 삐졌어, 진짜. 지난번에 찬밥 넣는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거는 제가 밥을 갈았을 때. 이건 안 가는 거니까. 오늘은 안 갈고 밥 알갱이가 약간은 있어서 왜 씹히는 맛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침이라 이렇게 훌훌 마시는 것보다는 약간 저작권 운동을 좀 해줘야 되니까 씹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물을 좀 부으세요. 뻔했어. 안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물 붓고요. 이건 그냥 물이죠? 네, 요거 그냥 맹물이에요. 왜냐하면 황태채가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육수를 끓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도 충분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풀어놓고 요거를 약간의 센 불에서 한 10분 정도만 끓여주면 바글바글 올라오겠지요. 그럴 때 요 애호박을 제가 이렇게 다져놨어요. 요 애호박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당근이에요. 당근도 지금쯤 이렇게 넣어줘야 이게 좀 빨리 퍼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소끔 끓이는데 제가 센 불에서 10분, 그다음에 약한 불에서 25분 정도 끓이면 아주 맛있는 호두죽이 만들어지는데요. 요 옆에 제가 좀 요것도 시간 없다 그러면 밥 그냥 갈아버리면 돼요. 그렇죠. 요거 보세요. 그럼 훨씬 빠르다 이거죠. 호두죽. 어때요? 굉장히 구수하죠?
이렇게 되면 씹히는 호두 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호두를 한번 볶아서 넣기 때문에 훨씬 더 고소하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다음에 황태채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식감적으로 굉장히 구수해서 아침에 이거 한 그릇 먹고 나가면 진짜 뚝딱 힘이 막 솟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의 소금으로만 간을 해서 잡수시면 돼요. 소금 간을 해서.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떠드려 볼게요. 그래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어요. 막 고소한 냄새가 막. 고소한 냄새 많이 나죠? 네. 저 아침에 식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죽으로 아침 한 끼 든든하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릇이 4개네요. 안심이에요. 너무 눈치만 늘어가지고. 가서 가져와야죠. 지난번에 차가운 거 주셨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부러 따뜻한 거 잡수시라고. 근데 저 호두가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대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이제 치매도 아까 말씀하셨고 환절기에 감기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호두에는 이제 식이성 이제 페놀 화합물들이 많은데요. 이제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 이제 유방암에도 도움이 되고 남성들의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오늘 주제인 대장암과 신장염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두 기름은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인데 콜레스테롤이나 심장 건강 또 이제 당뇨병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호두가 뇌의 모양을 닮아서 치매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호두가 폐장의 모습을 닮아서 호흡기에도 도움이 된다 해서 과거에 기침, 기관지, 폐 건강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은 날 호두를 잘 챙겨 드시면 암도 예방하지만 대장암도 예방하지만 기관지 건강을 통해서 미세먼지로부터 많은 위험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맛 좀 봐야죠. 말씀하신 사이에 주문하신 호두죽이 나왔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뜨거. 너무 뜨겁다. 아니 근데 일단 이렇게 뒤적거리니까 그 향이요. 황태향, 호두의 고소한 향. 와. 향이 정말. 죽집에서 가끔 죽을 주문해서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와, 그런 죽하고는 뭐 차원이 다른데요. 너무 내가 원했던 맛있어. 이 황태 맛이 그대로 올라오면서. 그죠? 근데 무슨 약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호두가 씹히고. 이 식감이 좋네요. 색깔도 아주. 한 원장님, 그거 입에 넣지 마시고 잠깐만. 황태하고 호두하고 요게 궁합이 아주 잘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제 황태는 대부분 말려서 쓰잖아요. 그래서 수분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황태는 단백질 함량이요 100g당 무려 80%, 80g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나 여성들의 경우 이렇게 단백질도 이제 부족하고 근육 생성을 위해서라도 황태를 잘 드시면 좋은데요. 이 황태는 또 특이적으로 메치온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서 간 기능을 좋게 해요. 그래서 해장국을 많이 드시는데 이 호두에도 알코올성 지방간을 예방하는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E도 있고 오메가3 지방산도 있고 염증도 개선하는 작용이 있어서 황태나 호두를 함께 드시게 되면 간 기능도 개선하면서 또 맛도 좋고 일석이조 최상의 궁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방송 보시면서 아유 저걸 저렇게 불에다 가열하면 저 영양소가 다 죽지 호두 같은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떨까요? 그 연구 결과들을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제 견과류는 이제 볶지 않고 이제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볶는다고 해서 영양소가 크게 바뀌진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다만 견과류에 기름이 많잖아요. 이제 불포화 지방산인데 고열에 쉽게 산화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연구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 볶는 시간을 20에서 30분 정도 고온에서 볶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번 선생님은 아까 뭐 저온에서 살짝 7분 정도 그 정도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너무 고온에서 너무 장시간만 볶지 않으면 살짝 볶는 거는 수분도 빠지고 맛도 고소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참기름을 넣어서 볶아주잖아요. 참기름 같은 경우, 그러니까 호두에 있는 영양소들이 지용성 영양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기름에 볶으면서 이 영양소들이 잘 빠져나와서 오히려 더 흡수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침 한 끼 되네요. 아니, 든든하지 딱 먹으니까 나른하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그릇을 다 드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안동원 선생님. 네. 이제 말 안 시킬 테니까 요거 나갈 때 드세요. 레시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Clap
이거 진짜 아침에 한 그릇 제대로 권합니다. 네, 정말 고소하고요. 입안이 담백해지는 게 너무 맛있어요. 저 강력 추천입니다. 네. 색깔도 보약 색깔이나. 그렇죠. 이거 직접 꼭 해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아침에 속이 좀 뜨끈해지는 게 하루 일할 힘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저도 다 비웠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네, 대장암 예방에 좋은 황태 호두죽 먹어봤고요. 자, 여기다가 약간 짭조름한 반찬 하나 있으면 어떨까? 그쵸? 무침 하나 좀 먹고 싶은데요. 네. 아까 나른하다고 그러셨죠? 네. 제가 본맛으로 확 깨워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본맛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풋마늘인데요. 요새 시장 나가니까 풋마늘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풋마늘 가지고 풋마늘을 나물로 만들어서 먹는 풋마늘 호두 무침을 제가 해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대장암에 마늘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했습니다. 풋마늘 어머님들이 장아찌도 많이 잡수시고 뭐 요거 볶아도 잡수시고 아니면 데쳐서 고추장 무침도 해드시는데요. 요렇게 한번 해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할 건데요? 일단 풋마늘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요. 풋마늘을 가장 잘 먹는 방법은 세척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잘 씻어라.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세척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지분지분하지 뭐가 이렇게 흙이 있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풋마늘이 땅에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흙이 있어요. 요 잎 사이사이에. 그래서 이것까지 말끔하게 다 닦아주셔야 풋마늘을 굉장히 깨끗하게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밑에 뿌리 부분만 하지 말고. 그렇죠. 이것까지 완전히.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깨끗하게 세척을 하면 이렇게 하얀 부분 나오잖아요. 요거를 4cm에서 5cm 정도로 토막을 내주세요. 토막. 그래서 제가 요거를 데칠 거니까 좀 잘 데쳐지게 하려면 좀 4등분 정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만든 게요.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 풋마늘을 제가 살짝 데쳐줄 건데 어디다 데쳐주냐 하면은 풋마늘이 약간 이게 마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린 맛이 조금 나긴 하죠. 맛있긴 하지만 그래서 쌀뜨물에 데칠 거예요. 쌀뜨물에. 네, 쌀뜨물에 데치는데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풋마늘 데칠 때 뿌리 부분이 먼저 들어가야지 하시는데 풋마늘은 달라요. 이 초록색 부분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줄기 부분? 예, 이 줄기 부분이 훨씬 더 질겨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초록색 입었나 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를 한번 흠씬 물에 한번 해서 한 30초 정도 뜸을 좀 들여주세요. 살짝. 왜냐하면 차이를 좀 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 하얀 부분을 넣으세요. 언뜻 생각해서는 진짜 뿌리 부분이 훨씬 안 익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요 풋마늘은 달라요. 그래서 요렇게 익혀주시면 아유 야들야들해서 굉장히 단맛이 많이 난다 하실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익혀주시면 되고. 근데 맹물보다는 쌀뜨물에 하라는 거죠? 네, 쌀뜨물이 왜 좋은지 아세요? 일단 구수하지 않나요? 모르니까 써있죠. 쌀뜨물이 이게 쌀 전분이 녹여져 있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풋마늘의 아린 맛을 조금 없을 뿐만 아니라 전분기가 있으면 어때요? 약간 달달하죠? 그래서 감칠맛을 좀 올려주니까 풋마늘 때문에 좀 마늘인데 하시는 분들한테도 훨씬 단맛으로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맛은 빼주고 단맛을 좀 넣어주고. 근데 그 쌀뜨물은 세 번째 쌀뜨물. 세 번째 쌀뜨물. 이렇게 해서 찬물에다가 얼른 이렇게 헹궈주세요. 아우, 다행이요. 찬물부터 안 써서. 방금 말씀하신 쌀뜨물로 아린 맛을 없애는 게 본초 강목에 나옵니다. 아, 그래요? 도라지가 알여서 못 먹겠으면 맞아요. 쌀뜨물에 한번 끓여서 먹으면 아린 맛이 없어진다. 그리고 도라지로 죽을 끓일 때도 알이면 쌀뜨물을 넣어서 죽을 같이 끓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린 맛이 날 때는 쌀뜨물을 넣어주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찬물에 한번 헹구는 거예요? 네, 찬물에 이렇게 헹구면 굉장히 싱그럽잖아요. 어머, 색깔이 너무 더 이뻐졌어요. 그렇죠, 더 이뻐졌죠. 요거 아무래도 나물로 드실 거니까 물기를 좀 꽉 짜주세요. 아유, 참. 먹기 힘들어. 데쳐야지 짜야. 근데 저렇게 정성으로 만들면 먹을 때 후딱 먹잖아.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각자 들어가 버리면 얄미워요. 그리고 맛없으면 한마디 하지. 그래, 맛없으면 또 다시는 하지 마라. 근데 아마 요거 잡수시면 내일도 또 해줘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본맛으로 먹는 데다가 네. 그런데다가 또 요 풋마늘이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그 씹는 식감이 좋거든요. 여기에 같이 고소한 맛이 들어가는 호두가 같이 들어가니까 나물로서는 아주 최고예요. 몸에도 좋고 요즘은 요 정말 이 초록색이 막 땡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은요. 네. 이제 여기에다 이제 무치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지 않아요? 본맛을 이렇게 빨리 먹을 수가 있으니까. 네. 아까 제가 호두 좀 다져놨었잖아요. 네. 근데 나물에 들어가는 호두는 사실 아까는 제가 죽에 들어가는 거니까 잘게 다졌고 나물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굵게 다지면 돼요. 네. 역시 키친타올 깔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아까 죽보다는 좀 크게. 근데 반만 넣으세요. 반만? 네. 왜요? 그래야 나중에 고소한 맛이 더 나거든요. 반은 나중에 올리셔야. 마지막에 올려야. 반은 요리하면서 먹으라는 그러니까 그것도 요령이네요. 자, 근데 제가 이거 무칠 동안에 제가 장미화 씨한테 뭐 좀 하나 시킬 게 있어요. 뭔데요? 요게 뭐냐면 김이에요. 네. 구운 김이네요. 네, 구운 김인데요. 네. 프라이팬 놓고 간접으로 이렇게 바삭하게 구웠거든요. 네. 요거 찢어서 요 안에서 좀 부셔주세요. 저걸 부셔서. 네. 이렇게 부셔야 굉장히 김이 들어가서 훨씬 더 고소하거든요. 그래서 이 뭉쳐서 오물조물하면 잘 부셔질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자, 그냥 뭉쳐서. 비닐채로. 네. 뭉치채로. 네. 제가 왜 비닐에 줬냐면요. 네. 그렇게 해서 하라면. 이렇게 하면 그게 더 나아요? 네. 안 해보신 티난다. 나는 거봐. 나처럼 안 해보신 분들은 찢었을 거라고. 그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찢으시라고요. 네. 그래서 부셔주세요. 근데 만약에 비닐 없이 그냥 하면 온통 사방에 난리죠. 다 난리죠. 네. 어머님들 이런 것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좀 묻혀주시고요. 저걸 저렇게 해가지고 주먹밥 싸서요. 거기다가 그냥 넣고 이렇게 흔들면 바로 김가루 쫙 묻어. 맞아요. 자, 요렇게 지금 풋마늘 만든 것에다가 어머님들 국간장 있으시잖아요. 국간장으로 일단 양념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묻혀주세요. 국간장으로. 네. 조물조물. 밖에 안 넣었어요, 그죠? 네, 호두하고 풋마늘하고 국간장만 넣었어요. 네. 간을 좀 맞춰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할 때 양념이 잘 배게 조물조물하는 저게 또 노하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해. 보통 쓰시는 게 왜 국간장이 있고 일반 간장 있잖아요. 어떨 때 국간장 쓰고 어떨 때 그냥 일반 간장 저는 일반 간장 같은 경우에는 조림이나 볶음할 때 일반 진간장, 뭐 양조간장 이런 거 쓰시고요. 나물을 묻혀서 나물의 감칠맛을 조금 살린다 이럴 경우에는 감칠맛 폭발하는 게 바로 우리 국간장이에요. 그래서 국간장을 조금 넣으시면 훨씬 더 맛이 좋은데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이렇게 푸릇푸릇한 거에 색깔이 조금 진해지잖아요. 조금만 넣으시고 나머지는 소금으로 간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참기름하고요. 근데 원래 국간장 국에다 넣어서 국간장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조선간장 또는 재래간장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국간장 하면 다 통용되니까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에도 넣고 뭔가 감칠맛을 낼 때도 국간장을 쓰고. 이렇게 해서 다 버무리고요. 아까 김 해놓으신 거 있었죠? 이따 좀 부어주세요. 그럴까요? 네. 저게 같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요. 고소한 건 다 들어갔네. 나물 무치는데 저렇게 김가루 들어가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 보셨죠? 제가 아까 풋마늘의 아린 맛을 없애기 위해서 쌀뜨물에 데쳤잖아요. 그 아린 맛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입안에서 조금 나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김가루가 들어가면 고소한 맛으로 상쇄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나물 맛이 훨씬 더 고소하고 진하고 맛있어요. 요거 간 한번 보시겠어요? 맛있겠다. 그냥 봐도 맛있겠네. 고소한 게 정말 다 들어갔어요, 저 안에. 간은 또 요렇게 보셔야 맛있죠? 어때요? 맛있지 뭐. 어때요? 약간 딱 맞죠? 네, 지금 약간 짭조름하니 밥 반찬으로 해서 먹는다. 여기에다가 나머지 호두를 더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2번에 이렇게 버무려서 잡수시면 요거 아주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아까 그 죽이랑 같이 궁합도 맞을 뿐만 아니라 아주 좋죠. 저 나물 무침에 호두하고 김가루가 들어가는 거 참 생소한데 아주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호두는 사실 우리가 멸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많이 넣죠. 맞아요. 꽈리고추랑 해가지고 호두 많이 넣고 맞아. 아니면은 뭐 샐러드 위에 뿌려 먹거나 호두 강정 전 또 좋아하거든요. 단짠. 네, 맞아요. 저런 방법이 또 있었네요. 아니 아까 이거 다 먹었는데 저 반찬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을 한번 더 떠주든지. 죽 좀 더 드릴까요? 네.
풋마늘 딱 지금 제철인 음식인 거죠? 네. 지금 이제 풋마늘도 이제 마늘의 일종이어서 먹으면 약간 독특한 맛이 나잖아요. 네. 이제 식이유황 화합물인 이제 설포이드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풋마늘도 이제 항암 작용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전립선 암이나 또 이제 뭐 위암, 간암, 폐암에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알싸한 매운맛은 알리신 때문인데요. 이 알리신은 이제 항산화 작용도 하면서 혈당도 조절해서 당뇨병에도 도움이 되고 또 혈전을 녹이는 작용에서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작용을 합니다. 나왔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알리신은 원래 풋마늘에 없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풋마늘을 우리가 요리하면서 으깨거나 씹을 때 원래 들어있는 알리인과 따로 떨어져 있는 알리시나제라는 효소가 만나서 알리신이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알리시나제라는 효소는 열에 약해서 너무 오랫동안 끓이거나 고온에서 가열하게 되면 파괴가 돼서 알리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풋마늘의 생명은 마늘의 생명은 알리신이다. 너무 오래 가열하지 않는 상태로 요리하시면 효과적이겠습니다. 오,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우리 재용 MC는 그 전에 죽을 아예 그냥 사발째 드셨거든요. 그래서 리필을 또 해왔습니다. 같이 드셔보세요. 좀 더 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방송이요, 반상이에요, 지금. 저희 집사람이 아침 못 먹고 간다 그래서 걱정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식사 잘하고 갑니다. 딱 어울려요. 정말 잘 어울리죠? 식감이 아주 좋잖아요. 만약에 이거 아침에 요거 방송 보시고 오늘 저녁에 저렇게 한번 해 먹어야지 하시는 분 빨리 풋마늘 사러 호두 사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알싸한 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런 향이 나지 않고요. 오히려 너무 입안에 착착 감겨요. 아니 호두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네. 네, 잘 어울리죠. 아이들도 잘 먹을 것 같은데요. 깨는 들깨. 아니요, 통깨 넣습니다. 통깨. 깨가루 넣었어요. 네. 아니 따로 먹을 때 맛있다 그랬는데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나물인데도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서 보통 우리들이 이제 나물하면 싱겁고 맛없고 그런데 이건 굉장히 맛도 있으면서 영양분도 챙길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식감도 되게 아삭아삭하고 그러니까 알싸한 맛을 없애서 조금 무르거나 이렇게 식감이 좀 죽어있지 않을까 했는데 되게 맛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치는 과정만 좀 잘해주시면 이렇게 아주 맛있게 고소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 풋마늘 잘 고르세요. 저는 그냥 싼 거 사요. 네. 보통 시장에 가시면 풋마늘 어떻게 골라야 되나 좀 고민되시잖아요. 맞아요. 이럴 경우에는 풋마늘은 사실은 마늘통이 굵어지기 전에 캐놓은 아주 그 뭐랄까요, 야들야들한 아주 그 여린 건데요. 요거 너무 굵은 거 사시면 안쪽에 심지가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드실 때 식감이 좀 나쁠 수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자른 걸로 고르시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키가 30cm 안팎으로 좀 너무 길지 않은 거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껍지 않고 그렇죠. 너무 길지 않은 거. 그리고 풋마늘 한 단 사면 좀 남았다 이러시잖아요. 그 뿌리 잘라내지 마시고 흙 있는 채로 신문지에 감싸서 비닐에 넣은 후에 냉장고 아래 채소칸에다 보관하시면 일주일 내내 보관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대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대파도 그렇게 하죠. 이거 자꾸 손이 가는데 레시피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풋마늘 무침이에요. 네, 대장암 예방에 아주 좋은 풋마늘 무침입니다. 알싸한 맛도 없고요. 아이들도 잘 먹을 것 같으니까 오늘 저녁 반찬 메뉴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게 호두하고 김이 들어가는 게 아주 특이한데 그 고소한 맛이 아주 제격이었습니다. 네, 그 건강도 챙기고. 네, 풋마늘도 요맘때 아니면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저 풋마늘이 딱 지금쯤 나오는 철이니까요. 풋마늘 구입하셔서 장아찌 담아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약간의 소금물에 삭혔다가 고추장에 박아 놓으시면 그것도 또
가을철에 아주 별미로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채롭게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못하는데 자꾸 말만 해요. 아까 호두죽 먹어서 그런지 오늘 아주 든든하고 행복한 아침이 됐어요. 오늘 맛있는 요리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장암에 대한 얘기 했는데요. 더 덧붙이실 얘기 있으면 좀 해주세요. 네, 대장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장내 정상 세균총을 이제 건강하게 만드는 건데요.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먹는 된장이나 김치에도 유산균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발효식품도 충분하게 챙겨 드시고,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유산균 음료도 있고, 요즘은 제품으로 나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챙겨 드시면서 반대로 적색육이나 또 가공육,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정크푸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줄이시면서, 무엇보다도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고 많이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 선생님. 네, 사실 대장암이 위험한 이유가 최근 10년 동안 발생률이 굉장히 급증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사실 대장암은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으로 굉장히 개선이 가능한, 예방이 가능한 암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알려주신 레시피대로 좀 건강하게 하시고요. 저도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먹는 것과 운동이에요. 과격한 운동하실 필요 없이 어느 정도만 그냥 정말 얘기하신 대로 엉덩이만 떼고 조금만 걸어 다녀도 대장암 발생 비율을 훨씬 줄일 수 있으니까요.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날씨 알아보죠. 지금 엉덩이를 떼고 나가서 좀 운동해라 이랬는데 나가서 운동할 수 있는 날씨인지 궁금합니다. 네, 날은 제법 포근해진 것 같은데 다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야외 현장 바로 연결해보죠.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미세먼지 상황 좀 어떤가요? 네, 온화한 봄 기운을 잠시라도 느끼면 좋으련만 야속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어젯밤 전북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도 새벽 사이 짙어져서 8시 기준 세제곱미터당 43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을 올라섰습니다. 오늘 추가로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진 않지만 어제 남아있던 먼지가 쉽사리 해소되긴 어렵겠고요. 무엇보다 오전과 밤엔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가 더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전남과 광주를 제외한 전국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니까요. 나오실 때 식약처 인증 마스크 꼭 챙겨 나오셔야 합니다. 건조함은 여전합니다. 동해안과 일부 영남 내륙, 전남 동부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외 지역도 차차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봄철 화재 발생률이 높은 만큼 상충객들은 작은 불씨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까지 영동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낮 동안 방문화 연무 형태로 남아 뿌연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 8도로 평년 기온을 5도 정도 웃돌고 있습니다. 낮에도 햇살이 내리째 서울 16도, 전주, 안동 18도, 부산 19도, 대구 20도 등 어제보다 1에서 4도 정도 높아져 4월 중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 내내 온화한 봄 날씨 누리실 수 있겠고요.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 중북부 지역에 비 예보가 있긴 하지만 5mm 미만으로 양이 적기 때문에 먼지를 해소시키긴 어렵겠습니다. 먼지 속의 봄꽃은 아랑곳하지 않고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벚꽃 축제가 진행되는데요. 먼저 이번 주 목요일 영남과 호남을 경계로 하는 화계에서 흐드러진 벚꽃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벚꽃 축제하면 진해 군항제도 빠질 수 없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최되는데요. 군항도시의 특성에 맞게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강릉에서는 경포호수를 둘러싼 벚꽃의 아름다움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또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영등포 여의도에서도 만개한 벚꽃 향연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보다 알차고 의미 있는 벚꽃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번 주에는 무엇보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내일 오후에도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전국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니까요. 호흡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날씨였습니다. 아니, 만산에 꽂히고 좋아서 나가고 싶은데 이게 또 미세먼지 얘기 나오네. 네, 오늘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또 손발 깨끗이 씻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